4부 데카그램의 상징 체계 1장 데카 10포인트 데카그램 도형의 원은 하나를 상징한다. 하나는 숫자의 출발이면서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러기에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는 하나이다. 하나가 없으면 그 어떤 숫자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는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것, 큰 것, 한울, 처음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이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중심점에서 삼각형 꼭지점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 데카그램 도형에는 3개의 삼각형이 그려져 있다. 셋은 섰다에서 나왔다. 섰단지의 다리가 둘일 때는 설 수 없지만 일단 셋이 되면 서게 된다. 정립된다.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일어선 삶을 살아가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힘과 지혜와 사랑이다. 삼각형은 이 3가지 덕목의 상징이다. 힘의 중심이 갖는 긍정적 특성인 이 3가지가 나에게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지 못할 때 힘은 분노로, 지혜는 두려움으로, 사랑은 질투의 에너지로 변질되어 버린다. 인간의 성격 유형이란 이렇게 변질된 에너지 상태를 분류한 것이다. 숫자적 상징으로서 9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타낸다. 9는 다른 숫자들을 모두 앞세워주면서 인간 세상의 온갖 다양함과 마지막 완성인 열을 지향하는 숫자적 상징을 보여준다. 수비학적 관점에서 모든 숫자는 자신에다 9를 더하면 다시 자기 숫자가 된다. 5 더하기 9는 14, 1 더하기 4는 5, 6 더하기 9는 15, 1 더하기 5는 6, 7 더하기 9는 16, 1 더하기 6은 7 등등. 빛이 어둠에서 나오듯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다. 보이는 세계, 즉 물질의 상징 숫자는 6이다. 그러므로 9에서 6이 나오고 6은 다시 9로 돌아가게 된다. 금강경은 이를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고 말하고 있다. 6을 뒤집으면 9가 된다. 그것은 6의 세계에서 9의 눈을 뜨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차원으로서의 마지막 해탈인 10 데카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10,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을 피타고라스의 테트락티스라 한다. 테트락티스는 10개의 점이 4층의 피라미드 모양으로 배열되어 완벽하고 안정된 삼각형을 이루는 도형을 말한다. 수의 종교적 의미와 과학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고 보았던 피타고라스의 관점에서 수는 형이상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기하학적인 형태로도 표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형 중에 하나가 테트락티스인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제자들은 이 도형 속에서 수학을 통해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또한 이 도형 앞에서 인문의 맹세를 하였다고 한다. 테트락티스는 단순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라는 산술적 의미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모나드에 해당하는 1은 하빌의 원리를 나타내며 듀어드에 해당하는 2는 만물의 분화를 상징하는 이중성을, 그리고 트리아드에 해당하는 3은 분화되지 않은 모나드와 무한 분열하는 듀어드의 양극성을 제어하고 조화시킴을 나타내는 수이다. 이는 우주적인 개념으로 전체, 완성, 달성 등을 의미한다. 원래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는 테트락티스에 포함된 삼각수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1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4는 완전수 6에 보태어져서 10으로 이어지게 하는 진검들과 같다. 10, 1과 0은 영원의 시작이며 부활 또는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10은 일이 지니는 의미보다 한 차원 높은 경지이다. 그것은 씨앗이 열매가 되고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지만 그 열매는 처음 씨앗보다 한 차례의 성숙 과정을 더 지나갔기 때문이다.
1, 2, 3, 4의 네 숫자는 동서남북 내방위와 추나 추동 사계절이 일어나도록 하는 네 가지 요소로서 이들을 다 합하면 10이 된다. 인간의식의 완성점이자 시작점. 하나가 씨앗이라면 열은 열매와 같다. 열매는 곧 씨앗이라는 관점에서 1은 곧 10, 1 더하기 0은 1과 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을 오를 때 정상을 향한 9개의 등산로가 있다 해도 정상에서는 결국 하나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10 데카 포인트이다. 산이나 지구를 입체로 보고 그 꼭지점을 상상해 보면 10번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라는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는 그 산을 향해 올라갈 때만큼은 하나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 두 개의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자는 어떤 길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꼭지점이 다른 차원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현대 애니어그램은 심리학과 결합하여 인간의 집착과 강박적 행동을 진단하는 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왔다. 그러나 어떻게 그 집착과 강박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것은 육체를 나로 하는 몸, 나의 영역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몇 번 유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을 몸, 나의 영역에 계속 묶어두는 관점이다. 무한한 성장과 성숙의 지향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관점은 인간의 다차원적인 몸과 에너지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데 그 한계가 분명하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를 향해 가듯이 애니어그램 역시 그런 발전적 과정을 밟아가게 될 것이다. 독자들은 기존의 애니어그램 도형에서 4번과 7번을 잊고 5번과 2번을 이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도형에 자신의 내적 경험을 대입하여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혜와 물음을 여과 없이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데카그램 도형에서는 신성을 향해 나아가는 통합의 중심점, 즉 데카 10을 제시하고 있다. 너와 나의 선, 자리가 달라도 존재의 정점을 지향하는 자들은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9가지 유형의 특징들을 알고 보면 모두 신성의 상징적 언어들이다. 인간의 문제는 9가지 신성의 자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붙잡는 데 있다. 성격, 집착이라는 사슬을 끊고 내가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아홉이 모두 통합된 하나, 10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완성은 모든 존재의 완성이다. 10은 열린다, 오픈의 뜻이다. 비유하자면 9은 계란 껍데기 안에 있지만 이미 병아리가 다 된 상태이다. 그러나 그 병아리는 아직 하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이다. 데카그램이 보여주는 바는 인간의 상황이 바로 계란 안의 병아리와 같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계란, 에고는 나 아닌 것들을 나로 아는 착각이다. 인간의 방황과 고통이 바로 이 문제에 달려있다. 현대 애니어그램 도형은 평면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인간 존재를 성격이라고 하는 틀 속에 고착시키는 오해를 불러왔다. 그러나 각 유형이 건강하게 성장한 완성점이 한 곳으로 귀결됨이 마땅하다는 입체적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10번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삼각형이 하나인 기존의 애니어그램 도형으로는 10번 포인트의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대의 3개의 삼각형 도형에 근거한 데카그램 도형은 10번 포인트를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다. 보이는 세계만을 전부로 아는 6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는 9의 세계에 도달하여 고치 짓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마침내 영원의 하늘을 차고 10의 세계로 올라서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원의 중심이며 원의 꼭지점인 10번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주역의 첫 궤에 있는 견군용, 무수, 길이라는 말을 생각한다. 여러 용을 보더라도 머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길하다는 의미이다. 용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때를 기다리는 잠용,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현룡, 비 올 때만 하늘을 나는 비룡,
여의주름으로 조화를 부리는 학령이 있다. 무수는 그런 용들의 무리 가운데 함부로 나서지 않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머리는 본질을 상징한다. 그 본질은 하늘이다. 하늘을 상징하는 완전 숫자는 10이다. 10은 이수되 겉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고 작용은 구가 한다. 사람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는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나 하늘은 말이 없다. 땅을 상징하는 완전수 5 역시 작용하지 아니하고 6이 대신 작용한다. 6은 물질의 수요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나는 보이게 하려고 그러나 하늘은 말이 없다. 땅을 상징하는 완전수 5 역시 작용하지 아니하고 6이 대신 작용한다. 6은 물질의 수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세계이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용구, 용육이라고 한다. 결국 열은 전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역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에너그램 도형의 숫자적 비치는 보이지 않는 세계 9의 에너지가 극점에 도달했을 때 9981 보이는 물질의 세계 에너그램 도형 8번과 1번 유형이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9 곱하기 8은 72 2번 유형과 7번 유형 9 곱하기 7은 63 6번과 3번 유형 순으로 자리함으로써 도형의 숫자적 배치를 완성한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서 인간의 중심은 보이지 않는 얼나에 있다. 그 얼나를 발견할 때 인간은 에고의 뒷박을 열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로부터의 해방이요 자유이다. 인간의 해방은 빈곤 해결이나 정치적 차원의 문제 이전에 인간 존재 안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데카그램이 전하는 지혜이다. 이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큰 인간 해방이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한 통찰 없는 해방은 또다시 몇몇 소수를 위한 해방,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해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가들이 외친 구호들이 결국은 거짓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는 그들 자신부터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불꽃은 내 안에 갇혀있는 신성의 불길로 점화된다. 그 빛으로 내가 나를 보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 지구의식에서 깨어나 우주적 의식을 갖게 된다. 그것은 이 세계의 실상을 보는 일이다. 알과 애벌레와 나비의 존재 파동이 다르듯이 인간 의식의 파동은 계속 상승되어 간다. 알의 파동에서 애벌레의 파동으로, 애벌레에서 나비의 의식으로 자기 초월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을 둘러싼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봄이 오는 산천은 살아있는 기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생명의 세계는 신비와 기적 그 자체이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둘러싼 신비와 기적은 얼마나 큰 것이겠는가.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인간을 단죄하고 공격하던 내가 타인은 물론 나 자신까지 용서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모든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나로 착각하면서 그 수많은 나에게 속아 살던 삶을 청산하게 되는 것은 더욱 큰 기적이 아닌가?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에는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랏빛 불꽃의 지혜, 머리, 조건 없는 사랑의 핑크 불꽃, 가슴, 삶의 헌신을 위하여 아낌없이 불태워지는 진홍빛 불꽃, 배, 장. 이 내 안에서 타오르는 장엄함이야말로 인간 존재와 삶의 지복이다.
이 세 가지 불꽃이 균형 있게 타오를 때 장애물로 여겨왔던 모든 조건이 놀이터요, 지금 여기에 나로 이끌어온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불꽃은 내 성격의 패턴은 물론 내 몸의 모든 세포 속에 배어있는 찌꺼기들을 불태워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런 새로운 존재야말로 오늘의 지구적 현실 속에서 산천초목들조차 환영하는 축복의 존재이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이 밟는 땅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은 복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복 그 자체이다. 복을 구걸하는 거지 인생에서 벗어나 나로 인해 이 세계가 복을 만나는 존재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은 이 지구에서 한 번 태어났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왔다 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구에 온 목적,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만물이 자기 완성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데카그램은 인간 관계에 있어 흔히 나타나는 갈등을 잘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처세적 지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참된 실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혼의 지도이다.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온갖 걱정거리에 근거한 생각과 느낌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다한 문제들을 참된 실제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나, I am, 자신이요, 내 안의 신성이다. 인간은 선 자리는 각기 달라도 찾아야 할 궁극의 목표는 하나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다. 나 아닌 것들을 나로 아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일이다. 애니어그램 도형은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고 거짓 인성으로 살아가는 9가지 유형의 인간 군상을 평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에고란 알껍질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정보를 아는 것으로도 에고의 영역에서의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을 몇 번 유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틀 속에 가두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9가지 거짓 인성에서 참된 인성으로 깨어나는 것이지 자신이 몇 번 유형임을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형을 아는 것은 나에게서 나에게로 가는 여행의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찰해야만 한다. 인간은 어떤 하나를 잃어 전체적인 중심과 삶의 조화로움을 잃어버렸다. 하나의 상실은 곧 10이 상징하는 완전성과 더불어 참된 자기 자신의 상실이다. 인간의 비극은 존재의 중심도 방향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나아가 빠져버린 빠진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그들은 밤이나 낮에도 잠자는 의식권에 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찾기 위해 의식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나를 찾기 위해 나의 발밑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살펴보아야 한다. 나의 은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내 의식의 모든 영역을 살펴보고 청소하는 대작업이 있어야 한다. 회개란 바로 자신을 찾는 영적 대청소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의 두려움과 억압과 분노와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전라도 화순 땅에는 개천산이 있는데 산 아래 마을 이름은 등광리이다. 빛을 향해 올라가면 하늘이 열린다는 그 뜻이 의미가 깊다. 우리도 존재의 불을 밝혀 나의 하늘을 열어보자.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열을 완성해가는 길을 걸어가보자. 2장 데카그램의 도형. 동양의 전통의학적 관점에서 음양론이 핵심이다. 하늘이 양이면 땅은 음이다. 땅이 양이라면 바다는 음이다. 인체를 놓고 보면 건강한 상태에서는 양기가 신체의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음기는 신체의 아래에서 위로 흘러 순환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는 음양의 두 기운이 교대하는 것이어서 내려갈 때는 기본적으로 양의 성질을 나타내고 올라갈 때는 음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몸은 음의 상징인 물의 에너지 마이너스는 올라가고 양의 상징인 불의 에너지 플러스는 내려가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조화에 문제가 생기는 시기가
갱년기이다. 음양의 에너지는 상하의 흐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관계에서도 작용한다. 몸의 오른쪽이 남성성의 에너지인 양이라면 왼쪽은 여성성의 에너지인 음이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과 코는 양이요, 왼쪽 눈과 코는 음이라고 보면 된다. 인간의 몸은 원리적으로 음양의 에너지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양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남성이면서 여성이고 여성이면서 남성이다. 51%냐 49%냐의 차이일 뿐 인간으로서의 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화가 깨져 있다는 것이다. 칼 융은 이 두 내면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조율할 때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융은 남성성 원리를 아니무스라고 여성성 원리를 아니마라고 불렀다. 그는 인간이 나로서의 나가 된다는 것,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된다는 것은 이 원리를 내면에서 결합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조화는 자기 존재의 그림자를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단계라는 통찰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 데카그램 도형에서 각 유형 번호의 시계 반대 방향 번호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고 좌우에 각기 다른 에너지 사이클을 잘 활용하여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삶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다. 데카그램 도형은 에너지와 파동을 상징하고 있다. 그것은 고정화된 죽은 도형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에너지 도형이다. 빛과 어둠, 남성성과 여성성, 개인과 전체, 몸나와 얼나, 고정성과 유동성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함축하고 있다. 세 개의 삼각형은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양의 에너지, 곧 남성성의 에너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둥근 원은 남성성의 에너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용하는 여성적 에너지를 상징한다. 여성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며 모든 존재가 나오는 근원이다. 원은 어느 곳에서든지 시작과 끝이 만난다. 알파와 오메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에고의 차원에서는 몇 번 유형이라고 하는 개인만이 존재하지만 완성된 원의 자리에서는 전체로서의 개인이 존재한다. 나의 완성은 이 세계의 완성이다. 원 안에서 각 유형을 전체 번호와 직선으로 연결하면 나는 전체요, 전체로서의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고 보면 인간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생각과 느낌과 행동도 에너지 공급 없이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즉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한다. 삼각형의 접촉점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삼각형은 원의 접촉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포인트이다. 인간은 세 개의 몸, 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머리, 가슴, 배이다. 그것은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다. 몸, 나의 에너지는 무한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되면 새로운 공급이 있어야만 한다. 삼각형의 접촉점은 에너지 공급이 일어나야 하는 시점을 말해주고 있다. 힘의 중심과 빛깔. 힘의 중심으로서 세 개의 몸, 나를 빛깔로 나타내면 머리형은 지식과 정보의 컬러인 노란색, 가슴형은 관계의 에너지 이슈를 가진 파란색, 장형은 본능의 활력 에너지를 가지는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색은 색의 3요소로서 1차 색, 원색에 해당되며 이 모든 색은 이 세 가지의 조합에서 비롯된다. 모든 색은 이 세 가지의 조합에서 비롯된다. 힘의 중심에는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있다. 이 세 가지의 힘의 중심을 색채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장, 빨강, 머리, 노랑, 가슴, 파랑. 파란색은 첫 번째 원색으로서 하늘, 신뢰와 믿음, 관계의 에너지, 양육적인 여성성의 원형을 나타낸다. 파란색은 1대1 관계, 청록색은 1대 다수, 연파랑은 내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관계의 핵심은 신뢰이다. 신뢰의 핵심은 자기 신뢰와 모르는 것들에 대한 신뢰이다. 이 전제가 없다면 인간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없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가슴은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된다.
자기의 불신이 두뇌까지 올라가게 되면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을 환상으로 둔갑시키면서 살아가게 된다. 자기 자신과 삶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가슴은 평화로워진다. 파랑은 바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노랑색은 두 번째 원색으로 사람, 지식과 정보의 욕구, 자의식, 행복과 즐거움을 나타낸다. 하늘에서 땅으로 가는 통로의 에너지인 노란색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될 때의 지혜를 의미한다. 연노랑은 에고를 벗은 통로, 노랑은 설명될 수 있는 두려움, 골드는 설명될 수 없는 두려움과 입력된 지식과 정보, 노랑의 풀려나감을 나타낸다. 노랑은 몸의 상복부에 위치한 태형신경총과 관련이 있다. 태형신경총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정보화하는 신경 배전판과 같다. 여기에 왜곡이 발생하면 깨달음의 추구는 물론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묶이게 되어 나와 남이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남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움츠리게 되고 남이 할까 두려움, 비밀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참 거짓에서 참으로 전환하는 고백이다.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진실할 수 있는 용기와 웃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과 통한다. 삶의 모든 과제는 나를 지향하지만 나라고 하는 인식을 넘어서기 위해서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노랑은 상징해 주고 있다. 세 번째 원색인 빨간색은 피, 지구, 땅, 생명력, 열정, 행동, 포용력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삶의 물질적인 측면, 음식, 집을 나타낸다. 파란색의 양력적인 에너지와 달리 공격적이고 훈육적인 에너지의 특성이 있다. 또한 저항과 수용의 역설이 있다. 저항을 통하여 저항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빨강은 사랑과 열정을 깨어내기 위한 기본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가 좌절될 때 분노의 저항과 생존을 위한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좌절과 아픔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의 기회와 지혜를 붙잡게 된다. 삶의 물질적 측면, 빨강을 외면하고 정신세계,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허함이 여기에 있다. 인간의 치유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허용에서 시작된다. 이사 갔으면 과거에 살던 집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공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지혜란 뜻이다. 빨강은 행동, doing이 있어야 존재, being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신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의 필요성을 전해주고 있다. 이상의 힘의 중심별 세 가지 색채는 인간이 진정한 인간다운 존재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적 특성을 나타낸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의 샘이 터져야 하고 그 에너지로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길을 자각한 사람들의 과제였다. 각 삼각형의 에너지적 특성. 삼각형은 놓인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에너지적 특성을 보여준다. 정삼각형은 369번, 역삼각형은 471번, 옆으로 세워진 삼각형은 528번의 특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369번은 복종적 관계를, 471번은 독자적 관계를, 528번은 중간적 관계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세 그룹으로 하여금 각각 특정한 동작에 춤을 추게 하면 그들 간의 두드러진 에너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각자의 삼각형은 독자적 위치와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두 삼각형의 에너지를 좌우에 거느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의 교류를 들여다보면 개인적 친분이 개별적으로 깊다 해도 다른 삼각형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계 반대 방향의 에너지 라인과는 잘 통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위의 삼각형에서 말한 에너지의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자신의 삼각형 에너지의 중심, 머리, 가슴, 배,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좌우의 삼각형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내가 1번 유형이라는 말은 4번의 가슴, 7번의 머리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2번 유형이라는 말은 5번의 머리, 8번의 배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3번 유형이라면 6번 유형의 머리, 9번 유형의 배 에너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좌우의 날개 에너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인간 존재의 건강성은 음과 양의 조화에 달려있다. 그 조화는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용의 원만함이다. 데카그램 도형은 이를 상징한다. 데카그램과 에너지 파동.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저마다의 파장이 있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가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의 차이가 있을 뿐 에너지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인간 역시 그의 생각, 느낌,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괄하는 의식에 따라서 뇌파의 파동이 달라진다. 같은 사람도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긍정적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에너지 수준이 달라진다. 인간은 주파수 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각자 독특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체이다. 그 파장은 주변 사람들과 사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추가 달린 6개의 벽시계를 같은 벽면에 붙여 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똑같이 추가 움직이게 된다. 하나의 움직이는 사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인간이 줄 수 있는 영향은 서로에게 얼마나 크겠는가.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나는 한 사람의 현재 상태가 지구적 차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새겨도 좋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과 상대의 에너지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데카그램 수련의 핵심이 있다. 인간의 영적 감수성은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에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과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수신하여 지혜와 사랑의 차원 높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깨어날수록 진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진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간다는 것은 부정적 에너지가 엄습해 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꿔내는 힘을 갖는 데 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부정의 상황에서 긍정의 자기 초월이 나타나도록 이끈다. 이런 힘이 있을 때 자신을 변형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반면 절망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둠을 만드느냐 빛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힘은 결국 순간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힘이다. 자유의지의 힘을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은 미망에 빠지게 된다. 미망은 인류의 병이다. 인도인들은 그 상태를 마야라고 불렀다. 꿈속에 빠져버린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상실한 상태에서 인간의 고통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데카그램 2차 도형, 파동 도형은 이 우주와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 법칙으로서 우주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현대 물리학이 증명하는 바처럼 파동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모든 종류와 모양과 밀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카그램 2차 도형, 즉 파동 도형 A 369 639 963이 연결되어 있다. 417 174 741이 연결되어 있다. 285 528 852가 연결되어 있다. 가운데 숫자들은 원래의 애니어그램
자리에 서 있다. 파동은 진동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파동이란 어떤 점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어떤 곳에서의 진동이 바로 옆의 진동을 일으키고 계속 이웃의 진동을 일으킨다. 이것의 반복이 파동이다.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수면의 파문을 보면 중심에서의 진동이 주위에 전파되어 수면을 차례로 흔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때 수면 파동의 매질은 물이다. 파동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장이 있다. 파장이란 파동의 마루, 가장 높은 곳과 마루 사이의 길이이다. 파장이 바뀌면 그 파동의 성질도 크게 변한다. 빛, 가시광선과 전파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둘은 같은 전자기파의 무리로서 파장이 다를 뿐이다. 또한 빛의 파장은 색깔의 차이를 가져온다. 파장이 긴 쪽에서부터 차례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가 된다. 그 밖에 파동의 중요한 요소로는 진폭, 진동수, 주기가 있다. 현대과학은 물질을 쪼개고 쪼개면 하나의 진동하는 에너지 파동, 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파동은 관찰자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음과 물질이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입자가 곧 에너지이고 그 둘은 방 안의 공기처럼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 파동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다가 어떻게 보이는 물질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 비밀의 답은 에너지가 움직이는 속도에 있다. 파동이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것을 1Hz라 한다. 파동이 초단파 3000만 Hz 이상으로 올라가면 빛이 발생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색, 냄새, 맛, 물질이 탄생한다. 바로 이것이 자연의 설계이다. 세계는 운동 에너지로 유지되고 있다. 모든 현상은 에너지의 집합과 흩어집니다. 생명의 탄생과 유지와 소멸의 과정 역시 에너지의 진동과 파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학에서 다루는 4가지 힘, 전자기력, 중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중의 하나인 전자기 장애는 파장이 10만 km에 달하는 파동들로부터 원자 규모에 그치는 파동들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의 언어로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마치 음료수 잔의 용기 규격을 표시하듯 전자기파의 주파수 대역을 ELF 3 내지 30Hz, SLF 30에서 300Hz, ULF 0.3에서 3kHz, VLF 3에서 30kHz, LF 30에서 300kHz, MF 0.3에서 3MHz, HF 3에서 30MHz, VHF 30에서 300MHz, UHF 0.3에서 3GHz, SHF 3에서 30GHz 등으로 부족하게나마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전자기파는 음파와 마찬가지로 옥타브로 구분될 수도 있으며 그것을 전부 더하면 81개의 옥타브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파동은 각각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다. 라디오, TV, 휴대폰 등의 기기들은 파동 안에 담긴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다. 공간은 파동으로 가득 차 있다. 파동이 비슷한 에너지들은 서로 동조하고 정보를 주고받는다. 인간 역시 파동의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의 파동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주변의 에너지 파동에 따라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과 공간을 만났냐에 따라 대화의 내용과 기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변화의 내용과 질은 사람과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의식의 에너지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원한다면 바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아노에서 도, 미, 솔 등의 음을 조합하여 동시에 눌렀을 때 각각의 음정은 달라도 아름답게 들리는 경우를 화음, 협화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와 레처럼 함께 음을 내면 어울리지 않는 음의 조합, 불협화음도 있다. 불협화음은 음의 진동수, 기본음의 공배수가 별로 없는 음끼리의 만남이다. 인간관계도 화음의 관계가 있고 불협화음의 관계가 있다.
소리의 세계가 보여주는 화음과 불협화음의 원리는 인간관계의 묘미를 풀어주는 지혜를 암시해준다. 개를 보면 각기 다른 에너지의 파장을 잘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사나운 개 탐색하면서 움츠리는 개, 완전히 의존적인 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인간도 상대 에너지를 고요히 느끼다 보면 힘의 유형과 행동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이 있음을 알게 된다. 대어보기 수련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더욱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 힘의 중심별로 더 세분하면 각 유형대로 또는 상대방의 머리, 가슴, 장을 분리해서 상대방을 느껴보는 것도 직관력을 기르는 좋은 수련 방편이 될 것이다. 데카그램 도형에는 각 유형의 위치별로 고유의 파동이 있다. 바로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현대의 파동 과학은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을 둘러싼 파동의 심리를 풀어내는 단서를 찾아낸 사람 중에 미국의 약초 연구가이며 의사인 요세베스 플레오 박사가 있다. 그는 치유 주파수를 찾기 위해 모세오경 중 하나인 민수기를 연구하다가 민수기 7장 12에서 89절에서 6음 주파수를 발견하였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후의 40년 동안에 대한 기록이다. 히브리어는 숫자로 변환될 수 있는 언어적 특성이 있는데 특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관한 기록들로 채워져 있다. 플레어 박사는 원문에 있는 숫자들에다가 피타고라스의 숫자 환원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요한 힌트를 찾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환원법인데 큰 숫자를 한 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변환하는 것이다. 우선은 그 숫자에 각 아라비아 숫자를 덧셈한다. 그 후에도 여전히 한 개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로 남게 되면 덧셈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456이라는 숫자가 있다. 이것을 한 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 먼저 4 더하기 5 더하기 6으로 덧셈하여 15란 답을 얻고 1, 5라는 답이 두 개의 아라비아 숫자이므로 다시 1 더하기 5로 덧셈하여 6이란 답을 얻는다. 결국 4, 5, 6이라는 수는 한 개의 아라비아 숫자인 6으로 환산되는 것이다. 숫자 환원법으로 데카그램 도형에 등장하는 삼각형의 수열을 수비학적 관점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더하기 4 더하기 7은 1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5 더하기 8은 15, 즉 1 더하기 5는 6, 3 더하기 6 더하기 9는 18, 즉 1 더하기 8은 9, 3, 6, 9. 또한 행동 방식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공격형 1 더하기 3 더하기 8은 12, 즉 1 더하기 2는 3. 의존형 2 더하기 6 더하기 7은 15, 즉 1 더하기 5는 6. 움츠림형 4 더하기 5 더하기 9는 18, 즉 1 더하기 8은 9. 이처럼 민수기에 나온 숫자들을 피타고라스식으로 환원하면 아래와 같다. 12, 1 더하기 2는 3, 18, 1 더하기 8은 9, 24, 2 더하기 4는 6, 30, 3 더하기 0은 3, 36, 3 더하기 6은 9, 42, 4 더하기 2는 6. 369, 369 같은 숫자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7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해서 플레어는 최초의 주파수가 우트, 도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를 알아냈다. 다른 주파수들 역시 원문에 있는 다른 반복적인 숫자들에서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모든 주파수가 이런 방식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계명창법의 주파수와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가 발견한 주파수는 369Hz, 417Hz, 528Hz, 639Hz, 741Hz, 852Hz이다. 이 주파수들은 오래된 계명창법 음계의 주파수로서 그레고리안 찬트와 산스크리트 찬트에 사용되곤 했다. 이 음계의 음을 표시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우트, 레, 미, 파, 솔, 라. 이는 사도 요한을 위해 쓰여진 그레고리안 찬트인 우트, 퀀트, 라시스란 중세의 찬가에서 따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는 1025년경
구이도 달해초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하는 개 이름의 기초를 둔 것이다. 구이도는 성 요한 찬가의 선율 속에 나타나는 음계의 각 음을 바로 그 음에 해당하는 가사의 음절을 따서 우트, 레미파솔라로 부르도록 하였다. 16세기 무렵부터 우트가 부르기 쉬운 도로 바로 바뀌고 17세기경에 제7음인 시가 추가되어 오늘날과 같은 게으름이 되었다. 각 음계에 깃든 창조와 파괴의 진동 주파수 비율은 아래와 같다. 솔레조 주파수의 비밀, 창조와 파괴의 소리 진동률 1. 도는 369 이퀄 9 2. 레는 417 이퀄 3 3. 미는 528 이퀄 6 4. 파 639 이퀄 9 5. 솔 741 이퀄 3 6. 라 852 이퀄 6 파동의 신비가 민수기와 관련이 있다면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받은 인물이었다는 점과 무엇인가 상통하지 않는가 싶다. 모세는 아마도 그 지식을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습득했을 것이다. 이것이 미스터리로 남긴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음악의 주파수가 민수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과 이것이 DNA상에서 과학적으로 측량 가능한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 주파수들은 DNA를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파동 주파수 중에서 유전자에 강력한 치유력이 있는 주파수가 528 주파수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져 있고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렌 호로비츠 박사는 528 주파수를 The Love Code라고 명명했고 많은 저서와 방송 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위한 놀랍고 흥미로운 제언들을 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파동 주파수는 아래와 같다. 174, 285, 369, 417, 528, 639, 741, 852, 963 이것을 아래와 같이 배열하면 흥미로운 숫자 배열이 된다. 가로 열고 17, 중괄호 4, 가로 닫고 1, 가로 열고 7, 중괄호 닫고 4, 1, 가로 닫고 가로 열고 28, 중괄호 열고 5, 가로 닫고 2, 가로 열고 8, 중괄호 닫고 5, 2, 가로 닫고 가로 열고 3, 9, 중괄호 열고 6, 가로 닫고 3, 가로 열고 9, 중괄호 닫고 6, 3, 가로 닫고 위 내용의 기본적인 사이클은 다음과 같다. 1. 가운데 부분에 1, 2, 3이 있다. 2. 가운데 부분의 왼쪽에서 4, 5, 6이 있다. 3. 4, 5, 6의 왼편에는 7, 8, 9가 있고 4. 7, 8, 9의 왼편에는 1, 2, 3이 있다. 5. 한 번 왼편에 1, 2, 3을 만나고 나면 거울에 비친 것처럼 오른편에 7, 8, 9가 있다. 6. 7, 8, 9 다음엔 4, 5, 6 7, 4, 5, 6 다음엔 1, 2, 3, 8, 1, 2, 3 다음엔 7, 8, 9 9, 7, 8, 9 다음엔 4, 5, 6 10, 4, 5, 6 다음엔 1, 2, 3 위 숫자의 배열을 보면 세 부분으로 된 리듬이 있다. 1, 2, 3이 가장 왼편에 있고 가장 오른편에는 대칭처럼 1, 2, 3이 있다. 그리고 좌우에는 다른 배열의 에너지가 어떤 유형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 내용을 데카그램 도형에 대입하면 147을 기준으로 이른바 활력 방향의 숫자가 머리에 있고 각 유형의 숫자가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머리, 가슴, 장 따라서 머리에서 장으로, 장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머리에 순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파동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관점과 애니어그램을 만날 때 애니어그램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종식되고 애니어그램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한다. 데카그램 도형과 음계의 주파수 배열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다. 파동, 도형 A, B, C가 있고 옆에 숫자는 다 똑같다.
다만 화살표로 각각 세 삼각형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369, 963, 639는 빨간색 삼각형, 285, 528, 852는 초록색 삼각형, 174, 417, 741은 파란색 삼각형. 구이도 다레초는 토스카나의 아레초 또는 그 근교 출신으로 베네딕토회의 수도사가 되었으나 후에 아레초의 주교자 대성당에서 음악을 가르쳤으며 로마 교황에게도 초대되어 음악 이론을 강의하였다. 구이도는 최초로 악보를 만든 사람이다. 성 요한 찬가의 각 식구 첫째 음이 헥사코드 6음 음계의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각계의 음절 우도 레미파솔라를 따서 계명창법을 시작하였다. 구이도는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당시 시대의 분위기와 낡은 인수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반대에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쉽게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 뉴욕에 있는 양자생물학 연구실험실의 글렌 레인은 DNA에 관한 인비트로 사용법 실험을 수행하다가 음악을 다른 스타일로 녹음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음악을 사다리 모양의 오디오 웨이브로 변환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그는 같은 음악으로부터 두 개의 반대되는 소리인 self cancel wave, 자가 취소 웨이브와 사다리 모양의 오디오 웨이브를 만들었다. DNA 인비트로 사용법을 포함하고 있는 관, 튜브를 시험하기 위해 4가지 스타일의 음악이 연주되었고 DNA의 자외선 흡수 시험관 샘플이 1시간 후에 측정되었다. 그레고리안 찬트는 DNA 코일이 풀리는 데 필요한 자외선의 흡수율을 5에서 9.1% 증가시켰다. 산스크리트 찬트도 5.8에서 8.2%의 효과가 있었다. 록 음악 0에서 1%이나 클래식 0에서 1.1%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글렌 레이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계명창법 음계의 가청음, 청각 가로열고 청각 기능이 정상적인 동물이 청각 기관을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소리 가로 닫고 음파는 DNA의 세찬 반향을 일으키고 치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2번 유형의 위치 파동인 528 주파수는 손상된 DNA를 치유하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 주파수는 DNA 나선 코일을 둘러싼 물 분자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